지역에 대규모 생산 공장을 둔 대기업들이 잇따라 비상 경영 체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원 제조업 경기는 지난 4년간 최저 상태입니다. 진해 웅동 관광단지 골프장이 부도 위기에 놓였습니다. 사업 연장을 둘러싸고 창원시와 경상남도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프리카 품종이 국내 시장에서 포화 상태에 이르자 신품종 바나나 파프리카가 수출 시장에 새로운 도전장을 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경남 소식입니다. 현대로템과 효성중공업, 두산중공업 등 지역에 대규모 생산 공장을 둔 대기업들이 잇따라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조직 통폐합과 인력 조정까지 추진하면서 지역 경제계가 더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철도와 방위산업 분야 선두주자인 현대로템 창원 공장입니다. 하지만 세계 철도 시장 위축 등으로 최근 3년여 동안 단기 순손실을 기록하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이용배 신임 대표를 비롯해 임직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경영을 선포했습니다. 임원수를 20% 감축하고 부서도 10개를 줄인 데 이어 관리직 희망퇴직 등 인력 조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원이 좀 경쟁이 좀 많이 치열한 상황이어서 저희도 이렇게 지금 좀 비상경영을 유지해야겠다. 지난해 3분기만 영업 손실 118억 원을 기록한 효성중공업 창원공장. 이곳도 연초부터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해 일부 간부급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2 전차 등 방위산업 대표 업체인 S&T중공업도 비상경영 중입니다. 직원 760여 명 가운데 170여 명이 3개월 단위로 유급 순환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물량이 거의 반토막이 아니라 반의 반토막도 안 되는 상황이고 매출이 감소하고 생산 물량이 감소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서 유입력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직격탄을 맞은 두산중공업을 비롯해 경남 지역 대기업들이 잇따라 비상경영을 선포하면서 지역 경제에 위기감마저 돌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지난해 말 창원의 제조업 경기 실적이 최근 4년 사이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창원 상공회의소가 제조업체 119곳을 표본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기업 경기 실적 지수는 44.5로 2015년 말 53.7을 기록한 이후로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창원 제조업 실적 지수는 2017년 초에서 2018년 2분기까지 82 안팎을 기록하며 가장 호황이었습니다. 약 1년 전 문을 연 진해 웅동 관광단지 골프장에 사업기간 연장을 두고 창원시와 경상남도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30년 사업 기간을 연장해 주자니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안해 주려니 민간 사업자의 부도가 예상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골프장과 호텔 등 225만 제곱미터를 개발하는 진해 웅동 복합 레저단지.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소유 땅을 30년 동안 빌려주는 민간 투자 사업입니다. 골프장 외에 1단계 사업도 못 끝냈는데 민간 사업자가 금융권에서 조달한 자금 1,330억 원의 상환일이 다가왔습니다. 대주단은 사업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다음 달 23일 만기일 안에 임대기간 연장이 되지 않으면 채권 회수에 나설 방침입니다. 채무 불이행, 사업자 부도를 뜻합니다. 때문에 민간 사업자는 1년여 전부터 임대기간 연장을 요구해왔습니다. 경상남도의 글로벌 테마파크 추진 실패와 창원시의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문제 때문에 공사가 늦어져 약 700억 원 손해를 봤다고 주장합니다. 창원시는 이를 수용했습니다. 연장 기간은 7년 8개월,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부도에 따른 사업 지연 우려 때문입니다. 사업자로 동행해서 우리한테 공문에 한 3차례 이상 왔습니다. 디폴트 자체가 이제 부도 처리하겠다 하는 거고. 부도가 나면 사업 협약에 따라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기존 투자비 약 2천억 원을 사업자에게 물어줘야 합니다. 시의회는 오늘 열린 상임위에서 연장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법률 자문을 구하는 등 신중한 모습입니다. 또 지분의 64%를 갖는 경남개발공사는 연장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사업 기간이 20년이나 남아 협약상 기간 연장의 근거가 없는 데다 사업 정상화를 위한 민원 대책도 없기 때문입니다. 창원시 생계대책 민원 해소가 전제될 경우 토지 사용 기간 연장 여부의 적절성을 협약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10년 동안 골프장만 개발하고 2단계 사업은 투자하지 않아 비판받은 민간 사업자. 사실상 특혜 시비를 안고도 기간 연장을 통해 기존 사업자에게 이 사업을 계속하도록 할 것이냐, 사업 표류 우려를 안고 대체 사업자를 구할 것이냐 기로에 놓였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이번 설 연휴 동안 경남과 부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하루 평균 85만 9천여 대, 설날인 25일에는 10만 9천여 대가 몰려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설 연휴 기간에 부산과 서울, 경기 등으로 운행하는 시외버스 65개 노선을 277회로 늘립니다. 또 남해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등 상습 정체 구간 노선 104곳의 우회 운행도 추진합니다. 파프리카 국내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재배 농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신품종으로 수출 시장을 뚫는 등 활로를 찾고 있는 30대 청년 농업인이 있습니다. 황재락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축구장 크기의 대형 비닐하우스. 초록 잎사귀 사이로 보통 고추보다 10배 이상 큰 파프리카가 열렸습니다. 이 신품종 파프리카는 바나나 모양으로 생겨 일명 바나나 파프리카로 불립니다. 신품종 바나나 파프리카는 일반 파프리카에 비해 당도도 23브릭스 이상 높고 식감이 부드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신품종 파프리카를 재배한 농민은 7년 전 스마트팜에 뛰어든 30대 초반의 청년입니다. 해외 농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재배 방법을 익혔고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지난해 시험 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올해 100톤 수확이 목표입니다. 우연찮게 이 파프리카를 먹어보고 당도도 높고 이제 먹기도 편하고 씨앗이 없어갖고 특히 더 먹기 좋아서 이제 상품성이 있다 생각해서. 일반 파프리카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가격에도 점차 국내 유통망을 넓히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에 수출도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전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품질 및 이제 수확량 증대를 위해서 재배력 정립에 최선을 다할 뿐더러 신품종 파프리카가 포화 상태에 이르러 어려움을 겪는 국내 파프리카 재배 농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오늘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22개 선관위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총선 중점 관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선관위는 정확하고 완벽한 선거 사무와 공정선거 실현, 유권자 선거 참여 제고를 3대 중점 과제로 정했습니다. 특히 선거권 나이가 만 18세로 조정된 것을 두고 교육 현장에서의 혼란이 없도록 고등학교 190여 곳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선거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오는 2022년 착공 예정인 남부 내륙고속철도와 연계한 경남 발전 그랜드 비전 수립을 위한 권역별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오늘 진주시청에 이어 오는 20일 창원시청에서 열립니다. 한편 경남연구원은 남부 내륙고속철도 건설에 따른 경남 전체 발전 방향을 수립하는 연구 용역을 다음 달 최종 보고회를 거쳐 오는 3월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창원 지역 중소기업의 맞춤형 지원 정책 등을 알리기 위한 혁신기관 기업 지원사업 설명회가 오늘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 설명회에는 한국전기연구원과 재료연구소 등 16개 기관, 중소기업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과학기술지원단과 아이로드 프로젝트 등 다양한 혁신 성장 정책들과 관련 정보들을 교류했습니다. 창원 지역 불교계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마련한 이웃사랑 자비 나눔 한마당이 오늘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에서 불교계는 한부모 가정과 다문화 가정자녀, 홀몸 어르신 등의 자비 성금 5천만 원과 다양한 물품을 전달하고 후원 결연을 했습니다.
통영 거제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거제시 남부면과 사동면 야산에서 독수리 폐사체를 잇따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먹이 부족으로 독수리가 폐사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거제를 비롯한 통영, 고성 등에는 독수리 수백 마리가 겨울을 나고 있지만 올해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으로 야생 독수리 먹이 주기가 대부분 중단됐습니다. 3.15 의거 60주년을 맞는 올해 창원시 마산 하포구 오동동 3.15 의거 발원지에 상징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창원시는 오동동 일원 지상 5층 규모 상가 건물을 사들여 교육장과 홍보자료관, 시위체험관 등으로 재단장하고 오는 12월쯤 문을 열 계획입니다. 3.15 의거는 이승만 부정선거에 항거해 1960년 3월 마산에서 발생한 정부 수립 뒤 최초의 민주화 운동입니다. 경상남도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독립운동 선양사업을 확대하고 전문 자문단 구성 등 관련 사업을 관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